2010년 이들 두 남자의 매력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빈과 현빈, 이 두 사람 이름이 참 비슷하죠. 빈자가 둘이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두 미남 스타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여심을 아주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스포츠왕국 고규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 기자님, 우리 원빈은 올해 상반기, 또 현빈 씨는 하반기에 여심을 완벽하게 사로잡은 것 같아요. 네, 원빈은 올해 주연을 맡은 영화 아저씨가 지난 8월 개봉을 해서 최종 관객 620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는 19세 관람 영화로는 역대 세 번째 흥행 기록인데요. 원빈은 지난 96년에 데뷔해서 올해 15년 차 배우가 접어들었는데요. 원빈은 어떤 일이든지 장고를 거듭하게 되면서 그 오랜 숙고 동안 쥐사람보다 네. 자신이 내린 스타일인데요. 아저씨로 인해서 자신에게 딱 어울리는 캐릭터를 만나서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화제의 중심에선 시크릿 가든 현빈도 시청률 28%의 인기에 힘입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신우철 PD와 김은석 작가는 스타 제작진과 흥행 메이커는 하지원 등이 포진한 드라마입니다. 현빈이 이번 작품을 통해서 드라마 내 이름의 김삼순에 이어서 보여준 남성적인 매력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겉은 차갑고 속은 따뜻한 주원이라는 캐릭터로 다시 한번 자신의 스타성을 드러냈는데요. 그 덕분에 주원 R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원빈과 현빈 이 두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각기 다른 이런 남성미를 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두 남자의 이 공통점이나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두 남자 배우의 다른 점, 다른 매력을 한번 찾아보면요. 원빈은 최근에 영화 아저씨로 차도남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네. 차가운 도시 남자의 매력을 갖고 있다. 이런 네. 별명인데요. 자칫 촌티나는 단어의 아저씨라는 단어가 영화 아저씨를 통해서 조금 친근한 이미지를 만든 것도 원빈의 덕인 것 같습니다. 원빈은 이 영화에서 말수는 적지만 속 깊은 그리고 외롭지만 정을 아끼지 않은 남성적인 매력을 뿜어냈는데요. 특히 이 영화에서 원빈은 탄탄한 상반신의 몸매와 함께 스턴트 연기를 떠올리게 하는 액션을 선보이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약한 소년의 이미지를 벗고 남자로 거듭남게 성공의 비결로 꼽힙니다. 현빈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까도남이라는 또 애칭을 얻었는데요. 네. 까도남이라는 까칠한 도시의 남자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의 외양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개의치 않고 할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남자인데요. 하지만 내면 깊숙이 사랑을 갈구하는 외로운 남자를 캐릭터입니다. 특히 나지막한 톤으로 읊조리듯 내뱉는 대사 연기는 단연 그의 몸에 딱 맞는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과 약간 비슷한 캐릭터지만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한층 그에게 딱 맞춰진 스타일이라는 게 많은 팬들의 의견입니다. 두 사람 이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네. 바로 새로운 형태의 나쁜 남자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 팬들이 좋아한다고 말하는 나쁜 남자라는 게 약간 자기 멋대로 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원빈과 현빈은 모든 이에게는 차갑지만 단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이미지로 나쁜 남자의 기존 이미지랑 약간 다른 형태의 나쁜 남자 이미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원빈이 CF에서 선보인 유행어가 있죠. 너는 나의 T.O.P다 이런 대사가 카피가 있었는데요. 예. 그리고 현빈이 시크릿 가든에서 모든 이에게는 냉수역이지만 유독 단 한 명, 길라인 하지원이 맡은 역할인데 이 캐릭터에게만 사랑을 품어내는 게 새로운 형태의 나쁜 남자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여성 팬들 사이에서 CF 속 신미나 그리고 드라마 속 하지원을 감정이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정말 드라마 시크릿 가든을 볼 때면 여자 시청자들께서는 본인이 길라임에 대해서 보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또 그런가 하면 남자의 매력 중에 하나 이 수트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 모두 이제 작품 속에서 각기 다른 패션 감각을 뽐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빈과 현빈 모두 저 같은 남자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런 기럭지와 몸매를 갖고 있는데요. 네. 두 사람 모두 수트 스타일을 보면 요즘에 유행 남자들의 패션 유행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약간 마른 외양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탄탄한 근육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또 수트 역시 몸에 딱 달라붙는 스타일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원빈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노타이에다가 짙은 색상의 슈트로 어둡고 사연 많은 영화 속 캐릭터를 드러내는데요. 영화 속에서 워낙 꽃미남 외양에다가 액션 스타일 면모까지 갖추면서 영화를 볼 때 남성 팬들이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여성 관객들이 남자친구와 영화를 같이 보러 갔다가 원빈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보고 한심을 취한다 이런 농담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아저씨란 영화가 원빈을 위한 원빈에 의한
그 원빈의 영화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그 수트 외양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빈 역시 드라마에서 밝은 회사기 수트 등 그 부잣집 아들의 이미지를 수트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슬림한 몸매를 가지고 있잖아요, 현빈 씨가. 그런데 그 매력을, 본인의 매력을 충분히 살려서 또 수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 좀 많이 마른 스타일이어서 네네. 팬들이 좀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네. 현빈은 그 드라마 속에서 그 다양한 수트의 스타일을 선보이면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가끔 반짝이 트레이닝복으로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네. 특히 수트 스타일을 더 자주 선보이고 있는데요. 현빈은 이 드라마에서 그 잘 돋보이는 허리선이라든지 그리고 살짝 짧은 바지 길이 등으로 활동적이면서도 그 도시적인 남성의 스타일 그리고 젊은 사업가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지퍼를 목까지 끌어올린 트레이닝복으로 자신의 턱선을 살짝 감추고 눈매를 강조하는 그 패션 스타일로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찌나 저렇게 트레이닝복이 잘 어울리시는지 참 멋지네요. 원빈 씨 얘기 좀 나눠볼게요. 원빈 씨가 과거에도 뭐 탑스타이긴 했었습니다만은 좀 네. 원톱 배우로는 그 역량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아저씨의 흥행으로 또 충무로에서 아주 기대주로 꼽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원빈은 그 지난 그 10여 년의 그 연기 생활 동안 군입대라든지 그 의병제대 그로 인한 구설 여러 가지 좀 부침도 있었는데요. 네네. 원빈의 그 영화 출연장은 지난 10년 동안 불과 5편이었습니다. 2001년에 킬러들의 수다, 2004년에 트랙 휘날리며 우리 형, 그리고 2009년에 마더, 그리고 올해 선보인 아저씨가 이 5편인데요. 연기는 그 데뷔 초기에 주말 버라이티 프로그램의 드라마의 태정식 코너에 등장했고 이어서 1999년 광길이 시작으로 97년 레디고 프로포즈, 그리고 2000년에 꼭지 가을 동화, 2003년에 프렌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드라마 쪽을 주연 합치면 그 불과 6편 정도인데요. 작품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보다는 그 선배 혹은 인기 스타와 연기를 했던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원빈의 대표적인 드라마인 가을동화 역시 선배인 송승헌에 좀 기댄 작품이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원빈은 이번 아저씨를 통해서 자신의 몸에 딱 맞는 그 옷을 입는 연기 스타일 선보였고 그 온전한 그 자신의 힘으로 주연 배우로 우투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빈 씨의 이번 영화 아저씨의 흥행의 그 요인을 좀 살펴본다면요. 무엇보다도 이 원빈 씨의 연기력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서 차기 할리우드 행이 기대되는 배우를 꼽아달라 이런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장동건에 이어서 원빈이 그 다음 주자다가 그 첫 번째 그 순위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향후 10년의 한국 영화를 이끌어갈 그 스타로 원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데뷔 초기에는 약간 그 어눌한 발음이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연기력 논란에 시달린 적도 사실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영화 속 대사가 개그 프로그램에서 희화화된 적도 있는데요. 오랜 연기 생활과 꾸준한 노력으로 자신의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저씨에서 보여줬던 그 나지막한 게 자신의 마음을 읊조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놓고 그 원빈이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현빈 씨 역시 드라마 이 연기 인생에 있어서 조금은 굴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빈은 지난 2003년에 드라마 보디가드로 데뷔를 했는데요. 네. 이후 2003년에 논스톱이라든지 2004년 아일랜드로 이어지는 그런 연기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 히트작은 2005년에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작품으로 이었는데요. 이 작품으로 최고의 스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후 2006년에 눈의 여왕, 또 2008년에 그들이 사는 세상 등으로 그 꽃미남 이미지를 벗고 연기파 배우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만 드라마의 호평과는 달리 시청률에서 큰 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현빈은 시크릿 가든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빈 씨 보디가드로 데뷔를 했는지 잘 몰랐네요. 예. 시크릿 가든에서 이제 독특한 자신만의 연기 영역을 이렇게 갖게 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 그 원빈 씨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게요. 네. 바로 그 외양과 함께 연기를 인정받게 된 게 바로 그 현빈의 요즘의 행복함의 그 비결인 것 같습니다. 김은숙 작가가 시크릿 가든에서 현빈이 맡은 주원의 캐릭터를 아주 맛깔스럽게 그려내는 게 한몫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드라마 속 대사 중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게 있어서 이 사람은 전두현이 김태희다. 아주 기억할 만한 대사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아주 명대사와 함께 또 여자와 영혼이 바뀌는 그런 남자 역할을 맡아서 한층 풍성해진 캐릭터를 또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만큼 그 작가와 그 제작진의 힘으로 캐릭터가 풍성해진 게 현빈의 연기력이 돋보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현빈은 한 인터뷰에서 이를 놓고 한마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까칠한 부분도 있지만 어리바리한 모습이나 코믹한 모습이 가미되기 때문에 내 이름은 김삼순의 그 맡았던 캐릭터 삼식이와는 약간 다른 것 같다. 영혼이 바뀐 터라서
여자처럼 연기해야 하고 세세한 행동과 말투에서 차별을 두려고 한다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번 작품으로 대중적인 인기와 함께 연기를 인정받게 된 게 현빈의 요즘에 가장 행복한 그런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훈훈해지는 두 명의 스타, 이 원빈, 현빈 씨의 매력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제 딱 우리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남자친구가 없으신 분들은 이 두 명의 스타와 같은 멋진 남자친구 생기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왕국 고규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